네, 안녕하세요. 오늘 56차 월요 특강, 우리 회사 몸짱 만들기 작전 여덟 번째 인증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노비즈 인증하기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요. 네, 아시죠? 넘어가고요.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이에요.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은 정책금융, 심사요건, 그다음에 이노비즈 알아보기, 이노비즈가 무엇냐, 어떤 혜택이 있느냐, 벤처기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청 자격 및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노비즈 인증 실무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업무 흐름도는 어떻게 되느냐, 현장 평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이노비즈 마스터 하시는 거고요. 이노비즈가 굉장히 어려운 인증인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 강의 지금 두 분 들어오셨죠? 네. 오늘 라이브 강의 참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추첨하는데 남가희 대표님이 1번, 현준영 대표님이 2번, 경쟁률 2대1 추천해 보겠습니다. 짠, 2번. 현준영 대표님 오늘 강의 처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톡으로 톡으로 주시면 강의 끝나고 톡 주시면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제 개인 톡으로 주세요. 개인 톡. 제 전화번호 아시죠?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강의가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네요. 보통 라이브로 한 열 몇 분 들어오시고 나머지 녹화로 보시는데 네, 뭐 어쨌든 하여간 진행합니다. 정책금융심사요건. 자, 오늘은 정책금융심사요건 제가 몸짱 만들기 조건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요. 이너비즈 메인비즈. 아이템을 골라라. 업종 코드를 좋은 걸 고르자. 정부 정책과 부합해야 된다. 개인과 기업의 신용 등급을 알아보자. 를 관리해야 된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특허를 만들어야 된다. 벤처 인증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오늘 하는 인증의 끝판왕 이노비즈, 메인비즈 알아보기 들어가겠습니다. 알아볼까요? 이노비즈가 뭔지. 이노비즈란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예요. 어?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이노비즈라고 합니다.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하고요. 그 1996년에 그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슬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기업마다 우유 기술이 다른데 어느 회사가 더 뛰어난 기업인지 매뉴얼을 좀 만들자, 평가 기준을 만들자. 그래서 1996년에 오슬로 매뉴얼이 완성됐고요. 중소기업 혁신 수준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오슬로 매뉴얼을. 그래서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이노비즈를 보통 따지고요. 전 세계 공통사항입니다. 이노비즈는. 그래서 기술과 자금과 펠로 이걸 확보하는데 이노비즈를 쓰입니다. 자, 인증기업 우대사항면요. 보세요. 이노비즈 인증받으면 어떤 우대사항이 있냐면요. 수도권의 취득세 중과 면제됩니다. 일단.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는 거는
보통 수도권에서 건물을 사면 취득세 3배 내잖아요. 3배. 근데 이노비즈 기업은 이 중과세가 면제된다. 이 소리입니다. 1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외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 세무과랑 상담하시는 게 필수다. 어쨌든 수도권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받는다. 이게 다릅니다. 그다음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그래서 정기 세무조사가 원래 4년마다 있거든요. 4년마다 있는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은 2년, 지방은 3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그다음 혜택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 세금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1억 원 한도의 납세 담보를 1억 원 한도,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이 1억 원 밑에면 납세 담보 없이도 면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아, 담보 없이도 유예해 주겠다는 거고요.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이 있습니다. 보통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하면 다음 달 10일에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20일까지 신고하면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그다음에 10만 원당 1점 하던 세금 포인트를 10만 원당 2점으로 2배를 주겠다. 그래서 이 외에도 쫙 엄청 많은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같이 보시죠. 이노비즈 인증사 혜택 그래가지고 그냥 금융 아까 얘기했던 세금 면제 그다음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 조기 지급 세금 포인트 적립부대 여기까지 제가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M&A 이노비즈 기업은 M&A 할 때 법인세 10%를 공제해 준다. 그다음에 절차 특례라 그래서 어, 합병 절차, 합병 절차, 영업, 양도, 양수, 소규모 간이 합병. 이게 특례를 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지원 협약 보증. 그래서 기보 보증 비율을 100% 해줍니다. 보통 기보에서 보증 비율을 80%에서 90% 해주는데 이노비즈는 100%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기보 5대 지원. 그래서 보증 한도를 기보랑 신보가 보통 보증 한도가 30억, 30억이잖아요. 이노비즈 인증은 50억까지도 해준다. 네, 보증료가 보통 연 1%죠. 1%인데 그것도 감면 마이너스 0.2 해서 0.8.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노비즈 채움 금융 농협에서 하는 거. 그리고 소부장 전문기업 성장 지원 신한은행에서 하는 거. 이것도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스마트 공장 혁신 지원 대출금리 1% 우대. 매출채권보험 신고해서 하는 거.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이렇게 해서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R&D 그리고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가점 1점.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사업의 가점 1점.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사업의 가점 1점.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 이런 것들 가점 1점.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가점 1점. 그래서 수많은 R&D 사업에 가점 1점이 다 붙어요. 네. 보시면 되고요. 웬만한 R&D는 다 가점을 받는다. 그다음에 전문 연구 요원 제도 그래서
병역 자원, 병역 특례로 들어온 병역 자원 중에 일부를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여기 이 사업에 가점 5점 받고요. 산업기능요원 제도에서 가점 4점,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 제고 사업에 가점 1점, 연구인력 지원 사업에 파견 인력, 여기에도 이제 자격을 주겠다. 그다음에 판로 수출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많아요. 아이고, 다 하기도 머리 아파지고 입 아프네요. 이렇게 많은 가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기업 우대사항을 또 한번 보시면 이노비즈 금융지원협약 보증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보증 우대 지원, 정책자금 지원 사업,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가점 부여, 공공기관 지원 사업, 그러니까 조달,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거 조달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우대. 그래서 이렇게 우대를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그 지난주에 했던 벤처기업, 그리고 제가 다루진 않을 거지만 메인비즈, 벤처랑 메인비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이노비즈는 기술 수준과 기술 혁신 시스템을 인증하는 거고요. 벤처는 사업성 및 기술력을 인증하는 거고 메인비즈는 프로세스를 인증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리고 평가 지표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메인비즈는 사실 이렇게 평가 조건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그냥 보너스로 준다고 보시면 돼요. 메인비즈. 그래서 이노비즈가 따기 힘들지 메인비즈는 그냥 거저 딸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혜택 비교해 볼게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일반 연구 인력 배합비 세액공제, 그죠?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비 투자 세액공제,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그래서 취득세 60%, 재산세 50%, 그다음에 연구 전담 요원의 소득세 비과세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인증받은 회사들, 여기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5년간 50%, 취득세 75%, 여긴 60%였죠? 여긴 75% 감면. 그리고 재산세는 3년간은 아예 면제, 이후 2년간은 50% 감면. 그죠?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이노비즈는 네, 지금 이제까지 쭉 살펴봤다시피 취득세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간 연장 징수 유예, 부가세 조기 환급, 세금 포인트 적립 2배, 그다음에 M&A에서 비용 10%를 법인세 감면할 수 있고 관세 조사를 유예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부설연구소, 벤처, 이노비즈를 다 따봐요. 그러면 법인세를 사실 낼 일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감면법.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 자격은 3년,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이 이노비즈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대상 분야는 전 업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많이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절차는 자가진단을 해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같은 건데 그 거기에서 650점 이상이 되면 이노비즈 신청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 650점 이상이면은 이노비즈 신청 자격을 주는데 70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그 현장 실사를 나와서 자가진단 점수를 웬만하면 깎으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50점 맞고 이노비지 신청하면 무조건 탈락이죠. 왜냐면 커트라인 700점이니까. 그러면 내가 적어도 800점 또는 850점 이상은 받아놔야 실사 나와서 점수가 깎이더라도 700점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가 진단은 850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괜찮으니까 만약에 있는 그대로 테스트를 했는데 자가 진단을 뭐 70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를 준비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어라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또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80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거나 850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이노비즈 인증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700점 실사가 나왔을 때 700점 이상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커트라인. 그렇기 때문에 850점 정도 받아놓으면 안정권이다. 그리고 이 850점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 자격과 요건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실무로 들어가 볼게요. 인증 절차 보시면 처음이 기업 등록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정보를 등록합니다. 등록. 그 다음에 회원가입 같은 걸 해야 돼요. 이게 10단계 정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가진단 작성하는데 자가진단도 200문항 정도 되죠. 그래서 자가진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몇 점 목표로 한다고요? 850점. 800에서 850점 나올 때까지 자가진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현장평가 나오거든요. 현장평가 나오면 심사위원들이 나왔을 때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줄 서류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증 절차. 인증 절차를 업무 흐름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이 어, 자가진단을 체크하죠. 그래서 650점 이상이면 통과되는데 일단 850점이 넘는 게 좋다 말씀드렸고 현장 실사 나와서 700점 이상이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가 900점 이상이면 트리플 A, 800점 이상이면 더블 A, 700점 이상이면 싱글 A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기업 등록은 여기서 합니다. 이게 이노비즈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로 들어옵니다. 메뉴가 있죠. 그래서 신규 신청 누르시면 신규 신청, 인증 신청 누르시면 아마 회원가입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 등록, 그다음에 자가진단, 기술사업계획서 입력, 현장평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의, 동의 누르시고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네, 이렇게 하시면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라고 나올 거예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어, 네, 이렇게 업체명,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 사업자 등록번호, 중복 확인, 법인이면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대표자 이메일, 핸드폰, 그다음에 담당자는 뭐 대표님으로 하셔도 되고 실무자를 하셔도 되고 그 사람의 이메일, 동의 해가지고 하면 넘어갑니다. 이제 설립일, 전화번호, 팩스, 주소, 홈페이지 주소, 상장했는지 안 했는지
당장 일자는 언젠지. 자본금 관련 업종 쭉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장에 관한 등록. 내가 직영 공장이 있다. 그러면 공장, 국내 공장인지 해외 공장인지. 그리고 주요 생산품, 어떤 생산품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 단기, 전기. 그래서 2021년이 단기죠. 그다음에 2020년이 전기. 거기에 대한 매출액, 유동자산, 재고자산, 부채 이걸 쭉 다 입력합니다. 입력이요. 왜 R&D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넣으시고 기술개발 인력 비율에 지금 천준영 대표님 같이 1인 기업이신 분들은 R&D 투자 현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노비즈 신청하셔봤자 아마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실사 나와도 탈락하고.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을 뽑으시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드시고 특허를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인증까지 한 다음에 이노비즈를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아,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에 대한 배점표예요. 그래서 기술혁신 능력은 R&D 활동 지표, 기술혁신 체제, 기술혁신 관리, 기술 축적 시스템, 기술 분석 능력 이렇게 5가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이면 이런 배점, 환경 관련 업종이면 이런 배점, 제조 관련 업종이면 이런 배점, 전문 디자인 업종이면 이런 배점, 비제조면 이런 배점, 바이오면 이런 배점, 농업이면 이런 배점, 건설업이면 이런 배점. 그래서 300점, 250점, 300점, 300점, 200점, 300점, 250점, 250점 이렇게 배점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술혁신 능력을 보고 기술사업화 능력을 보고 기술혁신 경영 능력을 보고 기술혁신 성과를 봅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에 배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업종별로.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사업계획서 작성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술 사업, 어떤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냐 써주시고 평가 종류는 이노비즈 기업 선정평가에 쓸 거다. 누가 작성했느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써줍니다.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기업 제명, 대표자, 해당 사항 빈칸 다 써주시고요. 연역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영업점 가입 사항에 다 여로 하시고 실제 그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쪽에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관계회사는 거래처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 지분이 있는 우리 회사 주주 중에 법인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를 관계회사라 그래요. 그리고 또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도 관계회사라고 합니다. 그걸 유명하십니다. 대표자 등 경영진 현황. 그래서 성명, 상업인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인수받았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월급쟁이 CEO인지 그런 거 있으시면 해당 사항 써주시고 최종 학력 적어주시고 대표이사의 주요 경력 써주시고요. 소유 재산 써주시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 주주 상황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영업 현황 및 매출 현황 가성 전기, 단기, 금년도, 내년도. 금년 매출, 수출 실적. 수출 실적 있는 게 평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금년, 최근, 언제, 현재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8월 말 현재, 8월 말 현재 매출 얼마, 수출 실적 얼마, 수주 금액 이렇게 적으시고 부실채권 보유액 써주시고 매출 조건 써주시고 매입 조건 써주시고 주요 매출처 네 군데 적어주시고 주요 매입처 네 군데 적어주시고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 그래서 어, 운영 생산 자금, 기술 개발비, 창업 그다음에 시설 자금 이게 운전 자금이 이런 거고 시설 자금은 뭐 토지를 구매하겠다 건물을 건물을 지을 거다 아니면 지식산업 지식산업센터에 분양받아서 입주하겠다 해당 금액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장기자금을 할 것이냐. 금융으로 차입할 거냐. 아니면 정책자금으로 신청할 거냐. 기술사업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요. 사업계획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도입 또는 개발 희망 기술.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우리가 외부에다가 의뢰해서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술 추진 현황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업부설 연구소는 없지만 연구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기술 인력만 있습니다. 아직 이런 거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별도의 없다. 여기다 기술 인력 뭐 연구소장 누구 몇 살 최종 학력 주요 경력 연구원 누구 몇 살 최종 학력 주요 경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기술 개발 및 관련 실적 그래서 이제까지 개발했던 실적이 있으면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현황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그래서 특허 등록 몇 건 출원 몇 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디자인 등록 상표권 등록 이렇게 해주시면 기술 혁신 기술 혁신 측면에 있어서 기술 인력 연구원 대상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느냐 직무 발명 보상 제도가 있느냐 또는 우리 사주를 운영하고 있느냐 스톡 옵션이 있느냐 여기에다가 yes, no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어, 대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보증기금이 평가기관이니까 기술보증기금이 접수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회사가 이노비즈 인증 신청을 올렸다는 정보가 탁 뜹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실사가 나오겠죠. 그 현장 실사를 나올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평가는요. 실사 시기가 온라인 자가진단하고 제출했잖아요. 그로부터 3주 이내예요. 네. 온라인 자가진단 제출일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에 업체로 전화통화를 통해서 심사 일정을 확정해서 실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전화가 와요. 어쨌든 기보도 3주 이내에 실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전화가 와서 약속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고, 어, 인증 비용 77만 원인데요. 그거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그거를 입금하시면 이제 정해진 날짜에 제출 현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심사위원이 나와요. 실사 기간은 기본, 이제 각 회장 영업점이고요. 네, 업체 준비 서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서류는 기술사업계획서 일부. 아까 그 온라인으로 입력한 거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최근 3개년도 또는 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도. 그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각종 인증서, 벤처기업이 있으면 그거 준비하시고, 기업부설연구소 있으면 그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뭐 여성기업 있으면 하시고, 뿌리기업, 뭐 소부장 인증 뭐 있으면 다 하십시오. 서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그래서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뭐 이런 것들 해당되는 경우에 서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에 서류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실사 서류. 실사 서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요 평가 사항, 자가진단한 이노비즈 심사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우리들이 자가진단했잖아요. 그럼 그 자가진단대로 실제로 있는지, 네, 그거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나와서 그 많은 실사 문항을 다 실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략이 생겼어요. 이노비즈 실사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그게 요 현장 평가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개별 기술 평가 항목. 그래서 이게 주요 평가 사항인데요. 평가 그러니까 평가 항목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yes, no, yes, no 하기도 벅차요. 심사위원이.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보통 오면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일일이 답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모든 항목에 yes가 붙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평가료는 77만 원 납부한다. 참고 서류가 있는데요. 어, 필수 서류에는 없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있는데 제조 공정도, 작업 표준서, 공정 관리 일지, 가동률 분석 자료. 이거 있으면 네, 준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내 개선 및 제한 활동 실적. 그리고 사내 기술 및 생산 표준화 관련 파일. 생산 및 연구 장비 현황. 그러니까 검정 자료, 교정 자료. 생산 일보. 있으면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현장 작업자 업무 분석 및 업무 분장. 그다음에 외주업체 관리 대장, 지원 실적 자료. 요게 그 ISO 인증 아시죠? ISO 9001, 14001 그런 거 거기에 필요 서류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노빈즈 인증을 받으시면 ISO 인증 심사는 또 자동으로 또 통과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죠. 다 그래서 특허 만들고 연구소 만들면 벤처 인증 받을 수 있고 벤처 인증 받으면 이노비즈 인증 받을 수 있고 이노비즈 인증 받으면 ISO 인증 받기가 쉬워집니다. ISO 인증이 최상위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 제목, 결산서, 구속명세서, 경영실적 분석 자료, 각종 재무관리 서류. 이렇게 그다음에 R&D 연구소, 산학연 협약서, 수행실적 연구보소 이게 다 하여간 참고 서류잖아요. 이게 다 서류 리스트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 실사가 나와서 실사 나온 심사위원이 무엇을 뭐를 보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실사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걸 보여주세요. 그럼 현장 한번 둘러보고 와요. 그리고 나서 대표이사 또는 연구소장 앞에 앉아서 이러한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채점표 있어요. 이노비즈 채점표. 이노비즈 채점표에 필요 서류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서류들을 달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다 서류란 소리예요. 이노비즈 인증은 결국 서류 준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표예요. 그러면 포항목, R&D 투자 현황, R&D 투자 비율, 최근 2년간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이게 평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산 자료랑 지출 확인 가능 자료를 제시해주면 돼. 교부설 연구소에 들어간 인건비, 교부설 연구소에 들어간 설비비, 이런 거. 그다음에 기술개발 인력 비율. 이것도 최근 2년간 전체 종업원 수 대비 연구원 비율. 그러니까 증빙자료는 사대보험 가입증, 그다음에 우리 회사 조직도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혁신 체제로 보면 여기 보시면 R&D 전담 조직 형태, 그래서 전담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그죠? 그다음에 조직도, 그다음에 보유 장비 현황 리스트 이거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창조적 개발 환경 수준. 그래서 사내에 창조적인 개발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권한 위임, OJT, 인센티브 자료들 이런 거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기술 인력 관리는 개발 인력 관리 시스템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외부 기술 기관과의 협력 관계. 그래서 외부 기관과 공동 연구 또는 자문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외부 기관이라고 하는 게 어, 다른 기업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국가가 개설한 연구기관 이쪽에서 자문받은 건수의 평가 내용. 그래서 연구 및 자문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면 기술혁신 추진 형태가 평가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연구 및 자문 관련 자료 하시면 돼요.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질문사항 생길 것 같은데. 대표님, 무슨 질문사항이냐? 우리 이런 거 없는데요? 이런 거 없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있지만 사실 말이 기업부설 연구소지 자기 업무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언제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중소기업은 그게 한계죠. 그럴 경우에 네,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건 이제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연구 자료를 구비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뭐 심한 경우에 연구소도 이제 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연구했던 실적이 없으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막 검색해서 자료 다운받아서 출력해가지고 폴더에 넣어서 연구 노트, 연구 실적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보고서 판단할 근거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체 기술 혁신 수행 능력, 그래서 기술 개발 자료, 그다음에 과거에 기술 개발했던 데이터들. 이것도 역시 저희 회사 없는데요. 그러면 하다못해 구글 서치를 해서라도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평가 내용을 보시면 기술 장비 확보를 위한 체제 구축 정도 및 활용. 그래서 장비 구입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가서 필요한 장비를 서치하고 그 서치해서 그 장비를 파는 업체를 서치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장비의 스펙을 확인하고 그 장비의 가격을 확인하고 그런 거죠. 그런 프로세스가 있느냐. 그다음에 현재 구비된 장비가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없는 장비는 외부에 어떤 회사에 무슨 장비를 활용하느냐. 그다음에 기술 개발 인력의 종사 경력.
그래서 내가 뽑은 우리 회사 연구원들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연평균 1인당 개발 건수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최근 2년간 기술 개발 실적, 기술 상용화 실적, 각종 인증 수상. 기술 개발 실적은 R&D 하고 있거나 R&D를 완료한 데요. 근데 이게 꼭 정부 기관, 정부의 정책 자금, R&D 자금을 받아야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단독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술 상용화 실적은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이 특허를 실제로 수입 모델로 가져왔어요. 이게 기술 상용화 실적이에요. 그다음에 각종 인증은 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뿌리기업 확인서, 그다음에 벤처기업 인증서, 그다음에 뭐 여성기업 확인서 이런 것. 네, 기술 축적 및 활용 시스템, 그래서 효율적인 보관, 관리, 활용 방안, 수립 여부. 그래서 문서화가 되어 있느냐, 매뉴얼화가 되어 있느냐, 수행 파일의 DB화가 되어 있느냐. 네, 이런 거. 이런 것도 세계적인 문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를 보여주시면 되니까 그 보통 이런 거 검색할 때 인터넷에다가 ISO 문서 시스템, ISO 서류 리스트 이렇게 하면은 이 매뉴얼들이 보통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그냥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바꿔서 쭉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노비즈 인증도 되는 거고 향후에 ISO 인증하기도 편한 거죠. 그다음에 기술 분석 능력 보면 외부 환경 체계 구축 여부, 분석 결과물이 있느냐, 파악 객서가 있느냐, 그리고 그 외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 요건, 해외 시장 현황, 국내 시장 현황, 현재 산업 동향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없으면 구글 서치에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 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 및 수준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평가위원들이. 네. 기술 개발 계획서가 있으면 돼요. 파업 계획서 있으면 돼요. 거기에 3년에서 5년치 중장기 목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부 자원 분석 수준, 기술 개발 목표 설정, 기술과 인력의 강약점 분석, 세부 기술도 특허에 작성. 제품 개발에 대한 고객 니즈 반영 체계 구축. 그래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한 리스트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수집한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서류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능력 평가 내용. 그래서 제품 개발 시스템이 있느냐. 제품 기능 분석 수준이 되느냐. 기술 표준화 계획이 유지관리 실적이 되느냐. 이렇게 쭉 이런 평가 내용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이거를 다 평가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다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서류를 보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 평가위원들이 나와서 이 평가위원은 빨리 자기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체크해서 서류 내놔라 하면서 씨름하고 이러면 평가가 좋게 나올 게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서류 폴더 이름도 아예 제품 개발 시스템이라고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은 제품 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럴 줄 알고 서류 준비해 놨습니다. 아, 그럴 줄 알고 서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폴더를 이렇게 탁탁탁 주면 어떨까요? 그 폴더 제목은 신제품 기획 능력이라는 폴더 제목, 신제품 개발량이라는 폴더 제목, 기술 표준화의 수준이라는 폴더 제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미리.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너무 편하겠죠. 네, 점수도 잘 나오겠죠. 자가진단에서 나왔던 거 깎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 혁신 경영 능력 평가 내용. 그다음에 기술 혁신성과 평가 내용. 기술 혁신 성과, 성과 평가 내용. 이게 다 서류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현장 평가 대응 전략으로 이렇게 폴더, 이렇게 서류 박스 안에 파일 폴더들을 쫙 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이게 결국 이노비즈 대응 전략이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질문지에 맞는 폴더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좋지만 질문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보여주기보다 질문 리스트에 맞게 책상 위에 회의장 같은 데 가보면 회의 테이블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질문 순서대로 폴더를 아예 쫙 깔아놓으세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서류 폴더들, 파일 폴더들을 다 빼서 질문 순서대로 쫙 이렇게 나열해 보세요. 제목, 그러니까 그러면 안에 안 들춰봐도 되고 그러면 실제로 안에 들춰보지도 않습니다. 서류를 한 80개? 80개 서류를 쫙 이렇게 폴더를 책상 위에 깔아놓으면 그걸 일일이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냥 딱 보시고, 아우, 준비 잘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끝이에요.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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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갑니다. 시간 때우다. 한 2시간 있다 놀다 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을 폴더 전략이에요. 폴더 전략. 폴더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 폴더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리스트가 있는데 아까 그 심사위원 평가 항목에 대응하는 서류 있었잖아요. 그 서류를 한번 한번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4가지 색깔의 폴더를 준비하고요. 왜냐? 대분류가 4개였잖아요. 그죠? 기술혁신 능력, 이게 1. 그다음에 2번이 기술사업화 능력. 그죠? 2번. 3번이 기술혁신 경영 능력. 그죠? 4번이 기술혁신 성과. 4번. 저희가 이제까지 1시간 동안 떠들었잖아요, 이거. 네. 성과 지표를. 그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1, 2, 2, 3, 3. 그래서 대분류 색깔에 맞게 4가지 색깔의 폴더를 준비합니다. 서류 폴더. 그리고 서류 박스는 13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 박스의 제목은 요거예요. R&D 활동 지표라는 서류 박스. 기술혁신 체제라는 서류 박스. 기술 축적 시스템이라는 서류 박스. 기술 분석 능력이라는 서류 박스. 네, 이게 서류 박스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13개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서류 폴더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37개의 서류 폴더. 이렇게 해서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세부 항목이 이게 37개.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해서 37개. 그럼 이 항목은 몇 개 되겠어요? 이 항목은. 그거보다 좀 많겠죠? 근데 이것들은 요 안에 준비 자료라고 제가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 서류를 실제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서류들은 요 폴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폴더 안에 그 서류로 이게 20, 30 펀치 또는 20 펀치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철해 놓은 서류 아시죠? 정부 파일이라고 하고 보통 정부 파일이라고 하죠. 아니면 황 파일이라고도 하고 정부 파일이라고도 하고 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부 파일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아시죠? 뭔지 어떻게 생긴 거. 그래서 하나의 정보 파일, 세부 항목이 정보 파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요런 서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 제가 구체적인 서류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노비즈 평가위원들의 그 평가지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실무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을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이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사실. 너무 쉽죠? 그냥,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 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네,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 파일을 드립니다. 파일을 엑셀 파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안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녹화, 이거 후기 써주시면 강의안 드리잖아요. 요 강의안. 후기 써주시면 드릴 건데, 단톡방에다가 후기 올려주시면 지금 요 강의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도 드리고 강의안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이노비즈는 끝이다. 내가 이 준비 자료 리스트를 만드느라고 정말 몇 년을 고생했거든요. 몇 년을 고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에 이노비즈 인증하는 거는 당연히 이걸로 하시고 이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투잡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해주고 인증비용 받으셔도 돼요. 이게 이제 외주를 주면 인증비용이 외주를 주면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달라고 그러고요. 지방같이 좀 정보가 소외된 곳은 2천만 원 달라는 데도 있어요. 네, 이거 인증해 주는데. 컨설팅 업체가 가서 뭐 돈을 막 질러. 근데 서울 경기는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보통 500만 원이면 이제 이노비즈 인증을 해주거든요. 컨설팅을. 그 컨설팅이라는 게 결국 이 서류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설명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도 이노비즈 인증을 셀프로 한번 해보시고 감 잡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회사 가서 야, 그 인증, 이노비즈 인증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나 할 줄 아니까 내가 해줄게. 나한테 돈 줘. 너 밖에서 시중가가 야, 500 받더라. 야. 나는 뭐 한 300에 해줄게. 그리고 투자 챙기세요. 아니면 그냥 500 다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알바 하실 수 있게 제가 정보 드립니다. 요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대박이죠? 네.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폴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요 서류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노비즈 인증 신청을 셀프로 할 거냐, 아니면 외주 줄 것이냐, 컨설팅 업체에 맡길 거냐, 내가 스스로 할 거냐.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직접 신청해 볼 거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시간은 황금이고, 나 복잡한 거 너 정말 싫어해. 마음 편하게 그냥 돈 주고 외주할 거다. 그 시간에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 그러면 이 위에 거로 선택하셨으면 셀프로 하시는 거고, 아래 걸 선택하셨으면 외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신청의 장점은 무료다. 내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알바할 수 있다. 투잡 수단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셀프 신청의 장점이고요. 외주 신청의 장점은 좀 더 생산성 높은 곳에 집중할 수 있다. 그죠? 야, 그거 500 내가 주고 말지. 주고 나는 더 돈 되는 거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 받으면 혜택이 있다 그랬죠. 뭐 감면, 무슨 세금 감면, 뭐 감면. 그거 다 내가 챙겨야 되잖아. 그런데 외부에다 맡기면 그 이노비즈 인증했던 그 사람이 이 세제 혜택을 다 챙겨줘요. 받을 수 있게. 세무사랑 상담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좋다. 각각의 장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이노비즈는 여기까지예요. 이노비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서류 정리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볼까요? 정책자금 심사 요건 중에 8번째 이노비즈 알아봤고요. 이노비즈가 무엇이다? 얘기다. 폴더 전략까지 알아봤어요. 폴더 전략 아시겠죠? 각각의 폴더에 필요한 서류들을 넣어서 다 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37개 파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류 박스가 생기고 그것들을 이렇게 책상 위에 쫙 깔아놓는 거예요.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거 굳이 안 들여봐, 한두 개는 들여다보겠죠, 심사위원. 들여다보고 아, 잘 해놓으셨네요. 하고 실사 나왔을 때 만점을 받자. 이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대표가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감점당하고 그런 일을 사전에 아예 일으키지를 말자.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아, 오늘 좀 일찍 끝났으니까 지금 여기 두 분, 세 분 계시잖아요. 지금 단톡방에다 후기 바로 올려주세요. 후기. 오늘 강의 후기. 그럼 제가 이 링크 바로 드릴게요. 현준영 대표님 저한테 개인 카톡 주시면 스타벅스 상품권, 그다음에 오늘 이 강의안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엑셀로 정리해 놓은 거 엑셀 파일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단톡방에다가 후기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채널톡 등록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채널톡 등록하셨는데 이거 저기 지금 녹화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 이거 채널톡 꼭 등록해 놓으세요. 채널톡 홍보 같은 거 다 이걸로 나가니까요. 왜냐하면 단톡방 무음을 해놓고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 나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카톡을 드릴 수 있게 채널톡을 드릴 수 있게 채널톡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고 저한테 톡 주시면 제가 강의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 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준비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할 게 없죠. 뭐 서류 준비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몸짱 만들기 시리즈 중에 할 일은 제일 많아요. 사실 서류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평가 항목이 있고 거기에 맞는 서류만 준비하자. 이게 요점이에요. 오늘 강의.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하이웨이 님이 선준영 대표님이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후기 올려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이메일로 관련 자료 샥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마칠게요.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